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단원 습관과 해소의 순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의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97.2%가 해수죠. 그리고 나머지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빙하, 그리고 지하수, 강과 호수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원으로서의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물의 사용량은 점점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수자원 양은 제한적이다. 맞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귿을 보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댐과 같은 저수시설 건설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3번. 그림은 전 세계 해양의 표층 해수 수온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위와 같은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태양이죠. 태양 에너지.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해수의 층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를 보면 전등만 있습니다. 나를 보면 전등에다가 쳇받침을 통한 바람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위에는 고, 밑에는 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온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에서 보면 일정해지는 구간,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 일정해지는 구간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수온 약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위에는 고, 밑에는 저가 되었지만 바람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순환이 일어납니다. 혼합이 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바로 해수에서 있는 혼합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수온 약층, 나는 혼합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다의 해역에 해수에 포함된 염류를 나타낸 것이다. 위 세 해역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옳게 짝지은 것은 염화나트륨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죠. 염분의 농도는 달라도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곳이든 염화나트륨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두 해역의 염분을 측정한 것이다. 4해에 1kg 속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양은 어차피 염화나트륨의 양은 일정하겠죠. 그래서 200g 안에 있는 염화나트륨을 어떻게 구하느냐? 태평양 전체 36g 중에 27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kg이든 4에 200g이든 상관없이 200g 대 x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7 곱하기 200 나누기 36을 하면 x는 약 150g이 나옵니다. 또는 이 비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염화나트륨이 전체 해수의 77.0분의 7%를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 곱하기 0.77을 하면 154g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g과 근처에 있는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4번 150g이 되겠습니다. 7번. 해수 500g을 가열하여 16.45g의 염류를 얻었다. 이 해수에 포함된 염분은 우리는 염분은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류의 양입니다. 이때 500g에 16.45g의 염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kg에는 16.45의 2배를 갖고 있겠죠. 곱하면 32.9g이 나옵니다. 따라서 염분은 32.9 PSU가 되겠습니다. 8번.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A. 우리나라 난류에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죠. 그리고 항해 쪽으로 가는 항해 난류, 동해 쪽으로 가는 동안 난류. C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A는 항해 난류, 아니 쿠로시오 해류죠. X. 2번 A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 답은 2번.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어느 해안의 하루 동안 해수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갯벌에 나가기 가장 적당한 시간으로 옳은 것은 갯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이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높이가 제일 낮은 아래쪽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은 새벽이니까 나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낮 같은 경우 지금 13시부터 17시 사이인데 이때 자, 제일 낮은 간조를 기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지기 직전 바로 13시에서 15시 사이인 바로 14시경이 자, 갯벌로 나가기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10번. 해수의 연직 분포에 나타나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 가장 안정한 층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해수를 보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되겠죠. 이때 안정적이란 말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온도가 높고 밑에는 온도가 낮은 이런 층이 형성되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수온약층입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이 안정한 이유는 뭐냐? 자, 위쪽은 고온, 아래쪽은 저온이 되어가지고 자,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표는 어느 해수의 주요 염류와 염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해수의 염분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각 염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바다에서나 일정하다. 이와 관련된 법칙의 이름과 염류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이미 여기서 제목이 나오네요. 자, 일정한 이유는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일정 법칙. 그래서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염분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자, 안에 녹아있는 염류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에 의해서 염류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염분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배가 자초되어 기름이 유출될 것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중 오일 펜스가 설치되어야 될 곳을 쓰고 그곳에 설치해야 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지금 보면 거제도와 스시마섬에서는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죠. 그래서 그 쿠로시오 해류가 항해 쪽으로 하면 항해 난류, 그리고 우리 동해 쪽으로 가면 동한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류가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B에 설치를 해야지만 오일의 오염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B이고, 자, 이유는 동한 난류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B에 설치한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과학조합 김도영입니다.